그래서 스마트인가 문정부 때 18조에서 노후학교, 스마트 그린 스쿨인가 그것도 예산을 18조 배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몇 프로 예산 집행률이 36% 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웬만하면 다 승인을 해줬을 텐데 돈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못해가지고 36%밖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도 이런 걸 고집하고 고치지 않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국회에 있는 분들이 선거할 때는 여러분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러고 난리를 치다가 표 달라고 그랬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렇게 엉터리로 돈이 쓰이고 있는데도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게 위원회 변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위원회는 국회가 교육 예산을 다루고 어느 위원회는 근데 교육 예산을 다룬 사람들은 다 또 교육 공급자들하고 가까운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대학이 지금 어려우니까 그 줄이려고 하지 말고 대학 쪽으로 좀 돈이 들어가게 좀 하는 게 어떠냐 이 정도 이야기만 자꾸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좀 제대로 이게 돈이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고민을 해서 좀 제안을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는 그리고 교육에도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학생을 받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열심히 일어나서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왕돈이 교육 바우처로 돌려 부모의 학생 운원에 결정해야 함. 왕돈이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네요. 결국은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당국에 돈을 더 타내는 게 중요하면 교육당국에 잘 보이도록 노력할 거고 학부모가 자기들을 선택해줘서 학생이 잘 될 거면 거기에 또 잘 보이도록 노력할 거고 돈을 누가 쓰느냐는 그 방향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천일님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 도둑놈들이 없도록 만드는 게 그 임무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이제 전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바스티아 프레드릭 바스티아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법이란 게 자칫 다수가 자기들끼리 집단적으로 원래는 여러분들 폭력이 정당화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정당화됩니까? 남이 나의 것을 뺏으려고 할 때 혹은 나의 생명이나 내 재산에 그럴 때 그걸 막기 위해서는 폭력은 정당화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집단에 있어서도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뺏으려고 할 때 그걸 막는 역할을 해주면 그거는 정당합니다. 그때 쓰는 폭력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남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걸 갖다가 그걸 도와주게 되는 그런 모순을 범하면 안 되는데 예컨대 그 다수가 그냥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쓰신 것처럼 그런 걸 갖다 도와주는 그렇게 한 걸 갖다 법적 약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둑놈들은 결국은 법적 약탈을 해가는 사람들인데 그걸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물론 있겠지만 바스티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갖다 잘 없애는 노력을 할 때 예산이 아주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겠죠. 왕돈이님, 박사님 솔직히 위원회 필요합니까? 예, 위원회가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동 문제 전문가랍시고 노조 출신들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들을 예컨대 모아서 그러니까 거기서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위원회가 없을 때보다 노동개혁이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런 어떤 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오히려 개혁이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잘 섞어주면 조금 그런 문제가 완화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게 될 것인지는, 글쎄요, 좀, 그래서 위원회 정치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전문성은 전문적인 그 토론을 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거기서 그냥, 소수일 때 또,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게 그 사람들을 구워 삼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위원회 정치는 저는 상당히 예전에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일TV님, 하위 출생률 3천만 명, 월 50만원 국민당원 지급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지금 이제 국민연금, 글쎄, 국민연금을 폐지를, 이걸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해나가야 돼. 굉장히 머리 아픈 문제가 지금 있어서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수령하는 연령을 어떻게 조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할수록, 가족의 유대는 사실은 또 엷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유대가 엷어져 있는데, 그런 걸 잘못 이렇게 손을 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되고 있으면 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보내가지고 들여서 살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던 게 완전히 끊겨갖고 알아서 사시겠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이 그걸 받아갖고 이제 사는데 그걸 예컨대 몇 세 이상은 못 받게 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사회가 이미 그렇게 생각이고 뭐가 그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가는 건 구체적으로 좋을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쎄 제가 무슨 방안이 제일 좋을지에 대한 그걸 제시할 정도로 그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천일TV 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게 좋을지 어떨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입을 다무는 게, 때로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게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땐 위원회 본질은 나눠먹기입니다. 예. 왕도님 재밌게 말씀하시네요. 나눠먹기가, 이제, 지금 저 말씀을 하시니까, 나눠 먹기에 길들여진 사회가 되면, 결국은 나눠 먹기를 하기 위해서 약탈을 해와서 나눠 먹는데, 약탈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걸 이제 빨리 처분을 해버리죠. 제가 그러니까 원시 사회는 아니지만, 문명화되기 이전의 어떤 그런 그룹들이 문명화된 사회학자나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아직 문명의 맛을 보지 못한 그런 소규모 불학 그룹에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거기서 사냥을 해오면 어떤 부족은 그걸 갖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가진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사냥을 해갖고 자기가 딴 사람들하고 같이 사냥을 했는데 마침 다른 사람 모르게 자기가 뭔가 하나를 잡으면 그거 다 나눠야 되니까 빨리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잘라내갖고 어디다가 숨기고 이제 그걸 가져가든지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순간 급하게 저축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소비를 그냥 없애버리는. 뭐냐, 축적해봐야 결국은 나중에 다 나눠 먹게 되니까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글들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될수록 왕창 나눠 먹는 그런 사회가 될수록 경제는 결코 발전할 수 없고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지금 좀 잘 되고 있더라도 곧바로 퇴보하게 되기 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